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상승의 분위기를 이틀 연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장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하락했던 하락분과 비교를 하면은 안타까운 모습인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승을 했다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81% 상승한 31,7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31,000달러를 넘은 게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9주 연속 음봉을 마감하고 월요일부터 상승이 지속이 되어서 오늘까지 상승이 지속되는 게 상당히 유의미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6.39% 상승한 1,99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2,000달러를 돌파 충분히 가능하겠죠. 시가총액 6위의 우리 애증이 코인 리플 XRP의 경우도 5.47% 상승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가총액 7위로 올라온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14% 상승을 했습니다. 0.58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간 그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미국 정부와 협업을 하여서 이 미국 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호재로 작용하여 지금의 상승장에 불씨를 더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물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당연히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시간 동안 0.51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0.51억 달러라고 본다면 하나로 바꿨을 때 약 600억 원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된 것인데요. 이를 보았을 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월요일 날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또 하락을 하겠지. 그간 계속 하락했는데 또 상승을 하겠냐라고 시장에 의심을 품었던 숏 포지션의 투자자 분들의 청산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래도 그간 진행이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들만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겐하임의 CIO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야만인들이 천지이다라는 다소 공격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블룸버그 크립토에 따르면 2020년 비트코인이 4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던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마이너드가 암호화폐 산업은 야후, 즉 야만인들 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하락을 해도 다소 공격적인 언급을 하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뭐 6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을 때도 2만 달러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언급 과 동시에 이제 또 4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등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기조를 보여주었지만 시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자 더욱더 공격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구겐하임의 CIO 스콧 마이너드라는 분입니다. 상당히 등치가 큰데 아무래도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듯 보이죠. 한번 이 주먹에 맞으면은 바로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큰 손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지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은 8,000달러가 바닥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등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 베팅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언급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에 긍정적인 언급의 개수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이 현재 3만 달러 근처에서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3만 달러 근처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글래스노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최근 매수세는 보유량이 100BTC 미만이거나 이제 10,000BTC 이상 주체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100BTC 미만을 보유한 주체의 총 잔고는 87,724BTC로 증가를 했는데, 이를 두고 글래스노드는 LFG 즉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청산 규모와 비슷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제 10,000BTC 이상을 보유한 주체는 46,269BTC를 매집하였는데요. 이 장기 보유자 물량은 최근 약 1,304만 BTC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단 최근 변동장에서 신규 매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 이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의 유입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장기 홀더들, 장기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든 상승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는 인물이죠. 이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가 또 하나의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축적 단계에 돌입을 하였는데, 이를 보았을 때 현재 암호화폐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의 대표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2년 5월 현재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분명한 축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해 강세장을 주도한 기관들도 25,000에서 3만 달러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다. 왜 매수하지 않느냐는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거시 환경이 향후 몇 달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펀더멘탈과 고래들의 활동 측면이다. 일반 투자자로서 거시 환경이 언제 안정화될지 예측하는 것은 펀더멘탈과 고래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만약 비트코인에 펀더멘탈이 있고 고래들이 축적 및 동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 매수하지 않을 만큼 거시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트윗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기영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시 경제 이 매크로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것 인정한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감염병, 전염병이 퍼지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공급망 쇼크, 원자재 쇼크 오면서 이 경제 상황들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 크립토 마켓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실질적인 가치에 훼손을 줄 수 있느냐는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으로 크립토 마켓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려는 모습들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뉘앙스에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와 함께 가지 못한다면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들,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에서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는 비록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지만, 이 외에
법정화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춘 국가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으며 이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국민들의 삶 속에서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의 사용량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다소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경제의 위기에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냐, 성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침투율이 12%이다. 이웃 국가의 2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아르헨티나의 자국 법정 화폐의 가치 또한 거의 터키의 리라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법정 화폐라든지 나이지리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그 터키의 리라화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를 차트로 만든다면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에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비트코인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현대백화점 한 번씩 가보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대백화점에서 업계 최초로 NFT 전자지갑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NFT 전자지갑 HNFT를 도입한다 31일 밝혔다고 합니다. HNFT는 현대백화점이 발급하는 NFT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전자지갑으로 현대백화점의 그룹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H포인트 앱에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H포인트 이제 회원들은 앱 업데이트와 서비스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NFT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NFT, 디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가 2020년 정도 경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디파이와 NFT가 이제 한때 그냥 반짝하는 트렌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현재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NFT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 NFT 시장이 이제 메타버스나 게임, 지적 재산권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과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한 윌러 이제 연준 이사에게서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 50bp 인상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6월 16일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죠. 내일부터는 6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내일 하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작다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과 6월 16일을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75bp 인상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예상치 또한 50bp 0.50%포인트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시장의 지배적인데 이제 50bp가 그대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냥 크게 변동폭 없이 지나갈 것이며 만약에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었을 때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25bp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금리 인상 결정 자체는 참 뼈 아프지만 그럼에도 주식과 이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루나 사태, 이 테라폼 랩스에 관한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언론 최초로 루나 사태가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웨이보 등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루나가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중국의 언론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중국 국영 언론 경제일보가 이제 루나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범죄 활동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중국이 뭐 더 이상 이게 규제할 게 있나 개인적으로는 싶습니다. 지난 2021년 이제 5월경에 이미 채굴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도태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크립토 마켓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조를 보여주었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규제한다. 과연 이런 언론 플레이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테라에 관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JTBC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속보가 나왔는데, 테라 법인 설립 문서를 입수했는데 자본금 단돈 $2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무일푼으로 간 거죠. 이제 무일푼으로 갔다가 지갑을 뒤적뒤적 하니까 뭐 한 $2 정도 나와서 그냥 아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가 싱가포르에 제출된 테라폼 랩스의 본사 설립 관련 문서를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자본금이 $2, 이 싱가포르 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2랑 미 달러랑 그 싱가포르 달러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 $2면 한 1,600원, 1 싱가포르 달러에 한 8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돈 2,0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전문가들을 인용, 테라폼 랩스가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는지, 즉 유령 회사가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은 기술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오로지 테라폼 랩스는 금융상품만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결국에 금융상품이 실패하니까 경쟁할 만한 기술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이제 어떤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에 방어에 실패해서 안타깝게 끝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던 이 테라 사태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구린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게 될지 테라폼 랩스에 관한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업비트의 회장과 부회장이 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루나를 저가 매수하고 차익 실현을 한 1,300억 원을 차익 실현한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업비트 측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가 두나무엔 파트너스의 루나 투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루나를 통해 이제 1,3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데, 공지에 따르면 두나무엔 파트너스는 현재도 루나 교환 매매로 바꾼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화하는 등 수익을 실현한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을 텐데요. 과연 앞으로 이 테라 루나에 대한 소식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하지만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는 테라 사태가 오히려 알트코인 시장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옥석 가리기에 이런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는 이런 분석가들, 전문가들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음에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스 케이스가 증가하고 원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한 월가의 현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복원을 감옥에 가둬서 테라 2.0 론칭을 막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를 만약에 감옥에 가두었다면 루나 2.0 출시를 막을 수 있었다.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보다 테라 사태와 같은 오픈 폰지 사기가 더 위험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버나드 메이도프는 수십억 달러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도건을 감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 더욱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들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나 2.0이 바이비트 거래소 그리고 이제 OKX 거래소와 MEXC 거래소 등 다양한 거래소들에서 상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JTBC의 이제 한 언급을 보게 되면은 방금 나온 소식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의 관계자들에게 상장 요청이 왔지만 선을 그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관계자들이 테라 2.0, 루나 2.0과 기존의 루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했을 때 충격적이게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 효율성을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다라는 언급을 하였었는데요. 과연 이번 루나 2.0으로 테라폼 랩스가 잃어버린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것인지 그게 안 되고 다시 한번 망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